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태양의 위치에 따라 이용했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15세기 전반기에 만들어 이용한 앙부일구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손조들은 이 기구를 통해서 시간뿐 아니라 소리에 따라 해가 뜨는 방향과 높이가 달라진다는 원리에 기초해서 이것을 해식의 눈금판에 새겨놓어 24절기를 알아내는 데도 이용했습니다. 우리 손조들은 하루를 12등분으로 나누고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진시, 사시, 오시, 니시, 신시, 유시, 술시, 해시로 명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23시부터 1시 사이를 자시, 1시부터 3시 사이를 축시, 3시부터 5시 사이를 인시, 5시부터 7시 사이를 묘시, 7시부터 9시 사이를 진시, 9시부터 11시 사이를 사시, 11시부터 13시 사이를 오시, 13시부터 15시 사이를 미시, 15시부터 17시 사이를 신시, 17시부터 19시 사이를 유시, 19시부터 21시 사이를 술시, 21시부터 23시 사이를 해시로 정하고 이용했던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이제 일본은 구경대에 위치하고 있고 따라서 구경대 시간을 자기 나라의 표준 시간으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위치적으로 볼 때 정확히 이제 8경대와 9경대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일제강점 이전에 우리나라는 이제 8경대와 9경대 사이의 경계 자오선인 동경 127도 30분을 기준으로 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나라의 표준 시간으로 이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한 이후 우리나라의 표준 시간을 이제 자기 나라의 시간으로 이용하도록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이미 전부터 우리나라 표준시를 말살하기 위해서 책동하여온 일제는 그 1905년 울사어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의 애교권을 박탈한 이후 조선에 그 기어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던 저놈들의 관청과 출장소들에서 먼저 일본 표준시를 그 수대로 해왔습니다. 일제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 저놈들의 출장소들에서 그 일본 정부의 지시를 원활하게 그 집행하고 또 조선 봉건 왕조 관리들로 하여금 저들의 표준시에 그 익숙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간교한 일제의 책동 기분을 기준 자오선으로 하는 표준시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이해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순종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국 표준시간에 관한 것, 임금의 제가를 받아 반포하였다. 정내에 늘 써오던 한양의 시간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의 자오선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그 기본은 동경 127도 30분을 기준한 것이었다. 이것을 표준시간으로 삼아서 룡희 2년 19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일제의 간교한 책동에 반발하여 우리의 표준 시간을 지키기 위한 조선 봉건 왕조의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표준시를 영원히 없애고 저들의 시간을 강요하기 위한 일제의 책동은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1910년) 조선을 완전히 강점한 일제는 조선의 강산과 토지, 문화유산 등 모든 것을 강탈하는 것과 함께 1911년 11월 16일 조선 총독부 고시를 공포하여 1912년 1월 1일부터 우리 인민이 동경 127도 30분을 기준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표준시간이 아니라 동경 135도를 표준 자오선으로 하는 저들의 표준시를 이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제가 발간한 특간도서인 시종 30년사에는 다음과 같이 밝혀져 있습니다. 용치 41년
1908년 4월 1일 이후는 반도에 있어서 이란 양국 관청은 다 같이 제국 중앙 표준 시간에 대하여 30분의 시차를 두고 표준 시간으로 하였으나 합병 후 룡치 45년 1912년 1월 1일부터 조선의 표준 시간을 제국 중앙 표준 시간에 근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도 일제는 뻔뻔스럽게도 통치상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내선 표준시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혼나발을 불어댔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의 표준 시간을 말살한 기본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민의 민족성을 말살하는 것과 함께 우리나라를 영원히 일본이 영토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자는데 이게 기본 목적이 있었습니다. 강권과 위협공갈로 날강도적인 을사오조약을 날조해내고 우리나라에 대한 비극적인 강점을 그 무슨 열강들로부터의 해방으로 묘사하는 간특하고 낯짝 두꺼운 섬나라 쪽발이들이고 보면 한나라의 표준 시간을 말살하는 것쯤은 시군종목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의 발염치하고 날강도적인 표준시 말살 책동으로 하여 1912년부터 우리나라의 표준시간보다 30분이나 빠른, 다시 말해서 동경 135도에 해당한 자오선을 기준으로 한 구경대 시간을 강요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강탈을 제놈들의 마음대로 하며 특히는 조선민족을 일본인으로 빨리 동화시키기 위한 간악한 일제의 조선말살, 민족말살 책동이었습니다. 일제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표준시간까지 말살했으며 내선일체 동조동굴을 부르짖으면서 우리 인민에게 일본 시간에 맞추어 아침마다 일본의 궁성을 향하여 일본 외양에게 절을 하는 궁성요배를 강요했으며 조선 총독부 청령으로 진자사원 규칙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 진자사원을 도처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참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또한 낮 12시 고동이 나면 하던 일이나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고동이 끝날 때까지 묵도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처럼 간악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반만년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던 삼천리 강토를 무참히 짓밟고 전대미문의 조선민족 말살 정책을 일삼으면서 우리나라의 표준시까지 빼앗는 천추의 용서 못할 범죄 행위를 감행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일제와 같이 남의 나라 말과 글은 물론 민족성원들의 성과 이름, 나라의 이름과 표준시까지 빼앗으면서 그 나라와 인민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노예로 만들려고 악랄하게 책동한 침략자들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피로 울룩진 일제의 백년조약을 결산하고 우리나라에서 일제 식민지 통치의 잔재를 흔적도 없이 청산하며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존함으로 빛나는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영원토록 세계 만방에 떨쳐나가려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수 같은 신념과 의지입니다. 앞으로 평양시간과 더불어 주체조선의 위대한 역사는 주체협력협의 최후 승리를 향해 성엄히 흐를 것입니다.